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일타 강사인데요. 아니고. 세무조사 받을까봐, 아니고. 공정거래 신고가 갈까봐. 자, 체육인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박지훈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곤해 보여요. 아닙니다. 매니저 써요, 매니저. 오늘 분장실에서 뭔가 신경을 좀 덜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보통 저런데 그동안 분 바르고 왔구나. 청산대교를 못 다녔나 보다, 샵에. 참 연예인 스케줄입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덥고 비도 오고 몸은 젖고 땀은 나고 정말 총체적 난국? 뭐 이런 상황.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그쳤다가 겠다가 오다가 또 이러니까 왔다면 한 번 왔다면 퍼붓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비가 오면 오전에 오면 오후에 뭐 저녁에 그쳐야 되는데 왔다가 완전 폭우 쏟아지다가 또 햇볕 쨍 하다가 좀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장마철이었지만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이번 한 주 달궜던 이슈 좀 짚고 가볼까요? 어떤 뉴스가 중요한데 주목받지 못했어, 양지열 변호사? 주목받지 못했다기보다 뭐 이어진 얘기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갔다 나토 순방했습니다.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리투아니아에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물론 뭐 양평 얘기는 안 나왔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얘기도 하지만 나머지 얘기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사실 이제 군사동맹인데 네.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가서 물론 뭐 북핵과 관련해서 좀 더 뭐 국제적인 공조 이런 걸 강화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딱 피부에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네, 나토를 두 번째 가신 거잖아요. 네. 그전 대통령들은 나토를 안 가셨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듯 좀 애매합니다. 네. 가서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또 보따리 이렇게 풀어놓고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부 단독 보도였지만 우리 수송기가 군 수송기가 지원 물자를 가지고 갔다는 내용도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저는 뭐 비 얘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게 같은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네. 두 사람의 회동, 우리가 네. 명락 회동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보도에, 언론에. 결국은 연기가 됐는데 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연기된 사유로 또 여러 논란들이 많았어요. 뭔가 만나기 싫었다, 어느 쪽에서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뭐 담백하게 비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된 거고 아마 다음 주에 두 사람은 뭐 필연적으로 만나지 않을까. 하여튼 그게 뭐 기사 아닌 기사가 많이 된 것 같아서 경제 말씀드리고 어려운데 싶습니다. 민생 어려운데 그런데 이재명, 이낙연 만나냐 안 만나냐 왜 그러냐 뭐하냐 지지자들도 으렁거리고 여기에 이렇게 뉴스를 써야 되는지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네,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살짝 얘기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네. 그렇게 이제 꼽아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경제 얘기하시니까 지난주에 경제 뉴스 중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그동안에 10위권에 들었었거든요. 13위까지 그렇죠. 떨어졌다라는 뉴스도 좀 아픈 기억에 있네요. 저는 뉴스에. 저 실업급여 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장을 잃었어요. 비자발적인 실업입니다. 직장에서 잃거나 직장이 뭐 어려워져가지고 실업급여 타러 갔는데 뭐 샤넬 선글라스 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국민의힘 측 그 의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가슴 아팠어요. 뭐 근데 사실은 공무원이 했던 거를 이제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서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는 사실 약간 어폐가 있고
뭔가 혐오나 뭔가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 때문에 좀 부적절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보란 듯이 북한에서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팔 잃고 눈도 잃고 돌아온 우크라이나 병사를 안아주던 아내 사진 아직도 강력하게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평화가 법이고 밥인데 우리는 더 중요한데 왜 이렇게 과격한 말만 쏟아지고 군사 긴장 완화로 가지 않고 대화로 가지 않고 갈등만 이렇게 부추기는지 키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브루스, 고속도로 난리,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공방 이어집니다. 양평에서 5선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 팩트 체크 해봤고요. 장현장에서도 원희룡 장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란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주민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합의를 받고 네. 그 절차를 밟은 거죠. 그런데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제가 주민들 간담회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 네, 주민들이 어디로 나냐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일단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네,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들을 네, 몇 가지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할 겁니다. 예. 공청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한 의정 보고회를 이미 했고요. 자, 그때까지 정병국이 의원을 할 때까지 거기까지는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의원,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 예, 정동진 그 민주당 출신 전 군수가 예, 할 당시에도 주민 간담회를 할 때에 강상면 주민들이 예, IC를 만들어 달라. 네, 지금 이란에는 양평군에 IC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됐고, 네, 근데 그 뒤에 군수가 또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 군수가 바뀐 사람한테도 그 안이 들어오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양평군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IC가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지금 뭐 언론에도 이미 보도가 된 이란, 이안, 사만이 나오게 된 거죠. 예, 이란, 이안, 사만이 나왔는데 네.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거예요. 자, 확정 단계는 그런데 아니고, 사만이 확정된 양, 네, 이거를 확정된 양 해가지고 이제 사만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될 단계란 말이죠. 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공청회, 시점에서 지금 차단이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란, 이안, 사만이 나왔다. 이 2022년 7월에 노선 변경하기로 한 거 아니다는 거죠, 아직은요? 그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주민 공청회를 아직 여론 수렴을 할 단계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의견 수렴도 없이 지금 노선을 변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견 수렴 말이 안 없었지만 되는 거예요, 이건. 노선 변경도 아직 없었다. 지금 그 안만 나온 거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사만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안이. 예. 이제 의견 수렴으로 할 공청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확정된 양 해가지고 거기에다 프레임을 건 거죠. 아니 그런데 의견 수렴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청회도 열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백지화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고. 아니 저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안을 네. 이 과정에 대해서도 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왜 이런 상황인데 예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좀 답답한데 이것을 그 지역 수건 사업이고 그렇죠. 국책 사업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예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서울까지 좀 안 막히고 갔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껏 조사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백지화 이거는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떤 이상한 정책 논리 프레임을 거는 것도 잘못됐고 예. 그것을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예. 이게 이제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네네. 이란 이안 사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고 예, 전문가 지역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을 해서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거지 네. 누구 의지를 갖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 그 정치적 논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기 위원장님하고 원희룡 장관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잖아요. 가까운 사이하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 다른데 좀 이치가 물어봤을 거 다른데. 아니에요. 좀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런 정치적 공세를 가지고 나오니까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네.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그 이쪽 당이든 네.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냉정해지고 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그 절차를 밟으면 돼요. 절차대로 해야 안을 될지. 가지고 네. 예. 그 공청회 하고 네. 주민 설명회 하고 예.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네. 그건 누구의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의혹 나오고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해서 백지화 이 장관 한 사람이 백지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15년 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7년 동안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이 있으니까 네. 그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를 하니까 국책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감정이 들어간 결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좌관 생활 20년 해봤는데 딱 이렇게 발표가 나면 아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한 건 당연히. 했다고 하죠. 국회에서는. 네, 당연히 노선 변경되고 변경된 곳에 뭐 처가의 일가의 땅이 있다? 이건 당연히 파볼만 하죠. 의혹 제기할만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양평군 아니면 국토부 아니면 국무조정실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체계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조금 더 탐사해서 이걸 보도하고 난 다음에 와 한 건 잡았다 너무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중요 결정 사항을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는 것은 저 살다 처음 봤어요. 네, 법학자 중에 행정법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정보부처 무슨 위원회 이런 데 많이 결합했던 법조인들 오늘 취재를 쭉 해봤는데요. 우선 국가재정법 50조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관 얘기하는 거죠.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서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기재부 장관에 이제 요소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도로와 관련해서도요. 도로법에 도로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면 광역교통위원회도 거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나 안 해. 백지화할 거야.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지금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다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양평 군민들 어제 500명이나 나와서 집회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양평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017년도에 국책 사업으로 국가 고속도로 관련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관 혼자서 나 안 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무슨 다시 재개할 일은 없다라고 어제까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잠시 보류는 될 수 있지만 이 자체 위로 돌아갈 수는 없다.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이게 그 필요가 있는데 두물머리 교통 문제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그런 다리 필요 없어요. 라거나
교통수요 조사를 했는데 도로심의위나 광역교통위 차원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원희룡 장관 혼자서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왜 이 고속도로 노선은 왜 변경됐을까요? 누가 변경했을까요? 왜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변경안이 나왔을까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갑자기 이거를 틀었나. 지난 15년간 국민의힘 군수였어요. 김선교 군수. 네. 그리고 지금 뭐 국회의원 하다가 저 뭡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의원을 뭐 못하게 된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인데 윤 대통령과 오래된 친구라고 하죠. 네, 근데 그분이 이 군수 할 때부터 이거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바꿨다. 왜? 누가? 무엇 때문에? 이거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토부에서 어제 해명했잖아요. 설계사무소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네. 거기서 2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원래 안보다는 네. 이쪽 3안이 기본적으로 교통 분산 효과도 있고 또 환경 평가에서도 괜찮고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2달 만에. 하다 설계사무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국토부에서는- 먼저 하라 그랬다.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네. 저도 이해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제기관인 KDI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거기가 권위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권위 있는 곳에서 결정한 거를 설계사무소에서 2달 동안 판단을 했다고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국토부의 고속도로 정책이 바뀌어요? 이것도 전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한테 용역 주고 싶어요. 이거 네. 2달 동안 이거 파보면 이거 이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전 딱 같아요. 한 일주일만 주시면 네. 딱 한 2-3명만 붙여주시면 네.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좋아요. 이제 뭐 정부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직 양평 군수 땅, 김부겸 총리 땅, 예. 이거는 민주당 게이트야. 네, 민주당 사람들이 또 왕평의 땅 있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도 저는 참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러한 해명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막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야라고 공격했을 때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는 게 과연 해명에 맞는 것이냐,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 7월 3일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 국회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네. 이거는 늘고온과 어공의 이건 차이, 정무적인 판단의 차이다. 이거 의혹 받는 일 우리 안 하겠다. 내가 제곡도 시켰다.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 라면서 확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7월 7일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해. 이거 안 해. 이렇게 네. 뒤집었어요. 판을. 왜 생각이 이렇게 바뀌셨는지. 예. 전 전화 도저히 받았잖아요. 여기도 전화. 그렇죠. 당정 협의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화 누구한테 받았냐. 계속 메모하면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당 국토위 위원들이 같이 회의하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전화 받고 메모하고 전화 받고 나가서 전화 받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지화. 전면 백지화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없었다. 연락받은 거 없었다. 없다고 얘기했죠. 내가 정책본부장 했었고 후보 시절에 네. 내가 이 내용 잘 알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밝혀야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 받고 이런 결정을 한 건지. 근데 야당인 민주당도 본인들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 같고 예. 계속 의혹만 제기해서는 이걸 오래 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아니면 국토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으면은 그걸 항변할 수 있는 반박 자료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래서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되치기 당할 수 있고 자. 내년 총선에서 양평 지역에서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고속도로 안에 백지화까지 가야 했을까요? 고속도로 논란은 계속됩니다. 저는 사실 흔히 하는 말로 길치거든요. 그래서 지도 볼 줄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양평군 지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저절로. 둥글머리 여기 있고 강상면 여기 있고. 근데 한편으로 또 궁금하기도 한 게 저야 뭐 뉴스를 이렇게 뭐 거의 업으로 보다시피 하니까 자세하게 내막을 들여다보고 꾸준히 이렇게 따라오고 있지만 또 그냥 이런 데 크게 관심 없으신 국민들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될까 알고 계실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돼야 될 게 그게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온 나라가 빠져들어서 빨려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야 됐을까. 아무튼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았죠. 사실 지난주 초에 국토부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명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국토부 해명을 보고 또 반박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 사이도 주민들대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의 해명을 넘어서서 오히려 민주당에 이런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거든요. 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으로. 네, 그렇게 돼서 안 그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판이 저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지화 선언하면서. 사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면서 이거 의혹 뭐야?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히려요, 있고. 오히려. 그리고는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정쟁으로 지금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 큰 이슈로 지금 변질이 돼버렸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담백하게만 살펴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원안이 있었는데 변경안으로 바뀌면서 그 변경안에 김건희 그 대통령 배우자의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렇죠. 거대한 땅이. 네. 그러면 특혜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어요. 거기서 그러자 장관께서 네. 뭐 처음에는 딴 얘기하다 재검토하겠다 하다가 급기야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이 여당 야당 지금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금 뭐 IC를 어디 하고 뭘 어디 하면 교통량이 어떻고 뭐 철새 도래지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를 얘기하면 또 반박을 하고 또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는 야당이 제기하는 것 중에 왜 바뀌게 됐고 바뀐 것에 대한 주체 또 그 왜 이 주체가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야당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부나 이 결정 주체에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설계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가 될 일은 아닌 것 지금 같아요. 용역 업체 뒤로 저 국토부는 쏙 숨었습니다. 네. 그런데 용역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도 내가 지금 취임하고 3일 만에 변경되는데 3일 만에 그걸 어떻게 내가 바꾸냐라고 하면서 용역업체 안대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용역업체 안을 살펴봤더니 원래 그 용역업체가 내놨던 안을 바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세하게 계속 반박 재반박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들 이 원안을 바꾸려고 하면 뭐 경제성 조사, 타당성 조사, 막 각종 용역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제성, 타당성 이런 조사를 안 했다면서요. 그 전에 사실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거죠. 네. 그것을 이제 이 설계사, 용역회사에서 몇 개월 만에 변경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왜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돈 들이고 했던 거를 정권 바뀌자마자 인수위 시절이긴 합니다. 시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왜 설계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변경했느냐. 합당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그 뒤에 배우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네. 배우자 땅이니까 사실은 네. 배우자 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명확하게 집권 국토부나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거기 나토 순방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 순방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일타 강사 막 올렸잖아요. 일타 강사 올렸는데 해명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잘 이 부분을 거론을 안 하시는데 이게 개인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올린 유튜브 채널이 그래요?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나 아니면 정부 뭐 관련된 부처 유튜브가 아니라 원희룡 장관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개인 유튜브예요. 왜 거기다 올렸어요? 거기다가 다른 어떤 본인의 사견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무부처 본인이 맡고 있는 부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좀 이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모양새를 보면 원장관이 해명한 부분들도 또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관도 또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라고 바로 즉답이 나왔던 게 아니라 문제 제기가 되고 나서 그 뒤부터 막 뭘 찾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물어볼게요. 네. 어쨌거나 원희룡 합니다. 아이고 원희룡이 대차게 백지화했네 그러면서 약간 보수적인 특별히 좀 극우 보수적인 데서는 벅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리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고속도로 이 대권 행보의 발판으로 지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렇게 또 일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당원들만 위주로 합니다. 지지자들 위주로. 이제 국민 여론 같은 거 안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뭐 지금 당대표 선거를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지자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권 행보라는 거는 당에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한테 특히 중도층 이상한테 소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구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봐야 되죠. 요새 민주당이 인기 없어가지고 그 국민들 안 보고 지금 지지자만 보고 인기 그 정치하면 된다. 이게 대권이라면 두 개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좀 급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네. 고속도로하고는 상관없는데 한동훈 장관도 어디를 이렇게 가십니까? 자꾸? 제주도요? 예. 호남도 가고 제주도도 목포, 제주도 이렇게. 왜 가시는 거죠? 원래 잡힌 일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어디 그냥 검찰청이나 법원 이렇게 방문하십니까? 사실 좀 드물긴 해요. 아니 얘기해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당일로 뭐 어떻게 뭐 검찰청이나 뭐 그렇게 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좀 다른 데 간 것 같거든요. 원래 검찰청도 잘 안 가요. 총장은 자꾸 잘 가는데. 네. 뭐 하여튼 말씀은 이제 인권 정책 뭐 법무부 그 외국인 뭐 그런 것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1박 2일 이상으로 가긴 쉽지는 않은데요. 네. 원희룡 한동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기사도 조금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아무튼 고속도로 논란 그칠 서로 여야 뭐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저는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까지 완전히 덮여지기는 어려운 게 어쨌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난다시 다 파헤치다 보면 다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양평 전 군수 민주당 소속 전 군수 땅 많다 그거 전수조사하자 그거 조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평에 있는 땅들 있잖아요. 땅 네. 주인들 언제 샀고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 요구하면서 정쟁으로 이제 간다는데 결국은 이 두 당 다 정쟁으로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네. 아마 백지화 선언 이후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더 물러설 수가 없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정조사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이상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걸로 하반기 입법부 국회 상황이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꺼려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앞에서 응원 화환이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 그리고 총선 나오고 싶어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을 걸겠다는 얘기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논쟁에서 빠져나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고기사 말고는 다 좋다는 거 아마 아니에요. 이것도 정치적 체급이 좀 올라갔다 본인은 느낄 것 같아요. 본인은 느끼는데 여야는 지금 개와 고양이처럼 네. 막 싸우는데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아니 원 장관이 본인이 백지화했던 가장 큰 명분이 이거 계속 민주당이 정쟁화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국력을 쓰면 금융 위기고 금리 좀 걱정인데 경제 위기인데 민생 걱정인데 또 걱정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뭐 저는 원희룡 장관이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어쩌면 좀 소수파였습니다. 항상. 소수파였죠 항상. 다수 주류가 된 게 이번에 주류라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엄청난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번 기회에 본인은 느낄 겁니다. 그래요. 이거 나 인기 좋아졌다.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도 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그 민생하고는 크게 크게가 아니고 아예 관계가 없다고 봐요. 양평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고속도로로 봤을 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말한 민생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 얘기하고는 사실은 네. 관계는 없는 경제 거거든요. 챙겨야 되는데 언론도 좀 챙겨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 좀 걱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오염수 방류 얘기 나오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유승민 방류로 지금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오염수 문제 전환점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일본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 일본 계획대로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엇갈린 정치권 평가 뒤로 하고요. 여당은 왜 그렇게 일본 대변인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3가지 조건 제시했어요. 오염수 방류할 때 중요하고 한국 네. 전문가도 참여하고 네. 그리고 방사능 기준치 넘으면 즉시 방류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2가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더라고요. 네. 글쎄요. 뭐 확답을 피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검토를 해서 네. 나중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기다려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기시다 만나서 오염수 방류 그냥 용인해 줬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됐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불가하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여태까지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다만 지난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국 내 주권 국가 내 행위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정의용 외교장관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그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우리의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때 지금 네. 정의용 장관이 했던 입장이 지금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3가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공유. 네, 정보를 공유 그리고 전문가 참여. 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정부는 방류수 한 방울 한 방울이 문제가 없을 때까지 끝까지 챙긴다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데 이번에 방류를 허용하는 게 두굴 허물어 갖고 계속 방류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만약에 그게 방류수가 오염치를 훨씬 넘어선다거나 그러면은 네. 그거를 다시 잠그게 하는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가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염수가 나오는데 네. 그 명확한 데이터, 정보를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가 그거를 계속해서 좀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도 그 얘기는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IAEA가 예. 176개 국가가 속해 있는 유엔의 산하 기구고요. 이번에 오염수 관련해 갖고 11개 나라들이 다 TF가 검증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러시아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사드도 직접 쬐면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우병 걸린 소고기도 예. 먹으면 병 걸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오염수도 농도가 짙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농도가 미미하고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네. 여태까지 우리 IAEA를 통해서 예. 우리가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홍콩에서는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도쿄를 포함한 일본 10개 현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중국과 한 몸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류를 반대한 나라는 예. 중국과
뭐 북한과 민주당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서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저 남태평양의 몇 개 나라 피지를 비롯한 몇 개 나라도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근데 그렇게 뭐 명확하게 반대를 국제사회에 해서 방류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좀 우려하잖아요. 네. 오염수 차라리 왜 바다에 버리냐? 차라리 다른 대안을 좀 내지.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막 대변하고 네. 막 그냥 그 오염수를 마시겠다, 수족관물 마시겠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더 불안함만 좀 증폭시키는데 그런 건 하지 말아달라고 좀 말려주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그 사드 논란으로 해서 네. 그 성주가 그 참외 한 80%가 국내에서 네. 되는 데인데 30% 폭락을 해갖고 수백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아, 그때요? 네네. 근데 그때 뭐 민주당 의원님들 6분이 노란 가발 쓰고 나와서 탬버린 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손해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죄송하다거나 손해배상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소급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수협 중앙회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수산물 그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횟집이 초토화됐습니다. 팔이 날리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강화구인데 네. 새우젓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값이 지금 금값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 들으셨죠? 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그랬는데 네. 민주당이 이 두려움을 이 마케팅해 갖고 팔아 갖고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그 공포 마케팅을 해 갖고 우리 서민들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괴담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휘둘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오염수 방류되면 이거 괜찮은 거야.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는 또 아시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네. 정부에서 네. 여당이 네.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테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부에서 예.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예. 몇 가지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우리나라 바다 92곳에 방사능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고요. 네. 7월부터는 2주에 한 회, 그리고 200곳으로 확대해서 전국 20개 해수욕장도 검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모든 원전 보유국가는 사실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는데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 근해에 방사능 지수가 변함이 없었어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만 지켜보면은 네. 방류수가 진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밝혀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새우젓이 안 팔린다. 소금 사재기한다. 소금이 없다. 국민들 불안하다. 민주당이 괴담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 뭐 조사 같은 거 하면 그 숫자가 네, 엄청나요. 절대적이에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상관없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인 본인의 정치적 지지하고 상관없이 다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네. 그럼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 선동에 넘어가서 지금 다 그렇게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인지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토 리투아니아 가서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 이런 식이죠. 이게 딱 제목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국 전문가 참여 요구 느낌표 따옴표 따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기준 초과하면 중단하겠다. 방류 중단하겠다 따는데 사실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방류하되 기준치를 초과하면 중단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네. 그건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 한국 전문가 참여한 거 그거 하나가 새로운데 그걸 안 들어주겠다. 사실상 대답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만 다 가져간 그런 셈이고 한 가지 제가 지금 계속 시사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최소한 제가 윤 대통령이 꺼냈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방류에 대해서 지금 뭐 조건부로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수산물 수입까지 식품 수입까지 허용하는 건 절대 아니다는 얘기는 못을 좀 박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어젠가요?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후쿠시마 식품 수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유럽 쪽의 입장이랑 우리 입장은 달라요. 근데 오염수로 이렇게 방류되는 걸 허가하려면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식품에 대해서 막을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만났을 때라도 야 방류하더라도 식품하고는 상관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부분이 좀 빠졌어요. 최소한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이제 하고 방류를 뭐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얘기는 양 변호사 좀 설명을 했지만 이미 다 있거나 하나 마나한 거고 하나 의미 있다면 우리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확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걸 통해서 얻었던 거는 사실 없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했던 한국인의 건강에 악영향 가지 않겠다 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뭔가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결국은 앞으로 있을 수산물을 아마 일본에서는 팔기 위해서 이 다음 스텝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벽만 넘어간다 그러면 일본은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어쩌면 더 공을 들여도 되는데 알아서 우리가 이제 해줘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뭐 이거는 국민들 중에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좀 일본에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요. 기승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정부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우려가 이렇게 큰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그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본 편만 들어서 속상해요. 이런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문제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요즘 이제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부 광고가 왜 이렇게 유튜브에 광고로 많이 뜨냐라는 예. 얘기합니다. 15건 가량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후쿠시마 관련 괴담 가짜 뉴스를 밝힙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걱정하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얘기라는 걸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가 조금 더 정말로 우려가 있다라면 안전하다면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안전하다는 전문가도 있고 아직도 위험하다는 전문가도 있으면 그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찌 보면 반박 내지는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가짜 뉴스라고 해버려 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괴담으로 붙였어요. 사실은 정부기관에서 만든 책자, 정부기관에서 만든 유튜브입니다. 뭐 그런 영상이라면 괴담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잘못됐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표현이 돼. 근데 사실은 오해, 설명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만약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벌써부터 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취지가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계속 얘기하지만 뭐 제가 퍼센트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수가 지금 이 오염수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괴담이라고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설명보다는 과학이 아니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계도를 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고 뭐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뭐 별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찬성하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방류 인정된 거다 이렇게 봐서는 뭐 그걸 공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일본 역시 그 지역에 수산물을 하고 있는 그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야당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정부 공식 누리집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튼 이 기승전 민주당 탓으로 이렇게 끝날 일인가. 근데
이 공식이 먹혀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조금 참 어찌 봐야 될지. 자,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리고 오염수 논란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는 어떤 뉴스가 계속될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또요. 저는 한 달 이상 간다고 보는데요. 또 이 뉴스 봐야 됩니다. 오염수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오염수, 오염수 고속도로. 이거가 뭐 그냥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계속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민생도 챙기고 다른 뉴스도 좀 해주세요. 저는 다른 뉴스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보고 싶은데요. 네. 나올 전망이 별로 안 보입니다. 뭐 다행히 이번 이제 지금 뭐 비 계속 오고 있는 게 큰 문제 없이 지나가야 될 거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나면 더더군다나 다른 면에서 나올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 대통령 만난 다음에 바로 계획대로 올 여름에 방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또 그와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면 거기서 국내에서 우리도 또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양평은 지금 현장 전문가들이 현장 용역업체가 지난주에 막 양평도 찾아가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또 무슨 이런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관련 재반박들이 또 나오고 있죠. 서로 괴담이다. 서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특히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이 괴담이고 민주당 탓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아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민생이 더 보인다 그러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집권 여당 쪽이 사실 맞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판다고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원래 집권 여당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왔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고속도로 오염수 아니면 오염수 고속도로 선우만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인물도 꼽아봅시다. 신문 인물 있는. 인물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딱 따로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접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꾸로 가끔 일이 이런 걸로 소란스러우면 김건희 여사가 또 외부 활동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오히려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아마 또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한준호 의원이 좀 많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한준호 의원이 조금 더 얼굴에 좀 등장을 하지 않을까, 얼굴이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건의료노조에서 총파업 중입니다. 파업에 나섰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그 공포스럽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 공포를 무릅쓰고 대구 현장으로 뛰어들던 의료인들의 헌신, 노력, 우리가 영웅이라고 계속해서 영웅이라고 했는데요.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보건의료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인력 확충하라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현재 간호사 한 사람당 맡고 있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될 일들을 PA라고 해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근데 그걸 해결하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간호사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결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그때 간호사하고 다른 직역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사라진 채로 의사만 빼고 나머지 분들이 또 다 뭉쳤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 와중에 정부가 안 보여요, 사실은. 자, 공공의료 좀 확충해야 된다. 의사들, 간호사들 인력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정부에서 계속해서 불법 파업이다, 엄정 대응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갈등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당장 국민들, 환자들에게 어려움 주시지 마십시다라고 중재에 나서야 되는데 별로 안 들려요, 그게. 협상하지 않고요. 업무 복귀 명령 지금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지금 이슈가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요한 상황인데 보건의료노조 하는 모습들이 좀 눈에 안 띄는 게 좀 사실입니다. 저는요, 수능 논란, 수능이 공정한가 우리가 지금 따져봤어야 돼요. 수시는 공정한가? 수시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정시를 많이 뽑자. 이거 대선 주자들이 다 외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수능 논란 나왔을 때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아니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걸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잡으면 뭐가 해결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 수능처럼 대한민국에서 교육만큼 민감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좀 한 발짝 나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제도, 좀 더 사람다운, 정말 비인간적인 이런 정글 같은 교육제도 말고 조금 나은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뉴스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더 근본적이고 더 자극적인 이슈가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거 이명박 정부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사고를 사고로 덮고 게이트를 게이트로 덮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말 언제까지 뭐 하나도 해결되고 넘어가기보다는 네. 해결하기 전에 다른 게 터져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네. 부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혁신 안 하면 망한다. 네. 망한다 하면서 혁신안 1호 혁신안을 안 받잖아요. 받지 않습니다. 이거 그럼 뭐 하자는 건지. 아니 민주당이 잘 못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냥 고속도로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또 고속도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어찌 뉴스를 전해야 될지 참 답답한데요.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건강한 뉴스로 돌아야 되는데. 똑같을 거예요. 네. 오염수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오염수. 장담합니다. 다음 주 하지 말까요 그럼? 아니요, 다음 주 또 똑같은데 상황은 조금 변하겠죠. 주제는 똑같지만. 네. 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김사월의 드라이브 들으면서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집중호우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길 조심하시고요. 제발 낮은 지역에,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물이 차고 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막으려고 퍼내려고 하지 마시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